70만 원. 인정만 했으면 벌금 70만 원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고 그 한마디가 12년 뒤 400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012년 한 기자가 시작한 집요한 추적.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상진 기자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고 나서 추적했던 게 아니고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일 때부터 일생을 쫓아다녔어요. 일생을.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윤석열만 쫓아다녔던 거야. 예. 그러다가 이 기가 막힌 녹취를 만들어낸 그렇죠. 거죠. 와, 인터뷰를 통해서. 예. 그 기가 막힌 전화통화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네. 예. 일단 네가 지금 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네.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상진 기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깁니다. 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따라다녔던 거냐? 그리고 이 금성관을. 녹취는 왜 이거를 갖게 된 거냐? 궁금해요.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예. 있어. 그거를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사건이 시작된 게 2012년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때 제 주된 관심사는 윤석열 씨가 아니었고 윤석열은 사실은 곁다리 같은 애고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이 예. 윤우진이라는 당시 용산 세무서장이 너무나 많은 범죄 의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뇌물도 뭐 곳곳에서 받아서 그 뇌물을 검찰 간부, 경찰 간부, 심지어는 언론인들하고 나눠 썼다라는 의혹이 막 번져 있었고 서울청 광수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서울청 범죄정보과에서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토스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언론들이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검찰이 계속 저거를 수사를 방해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심지어는 경찰을 상대로 취재를 하면 경찰에서는 취재에 협조를 해주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봐야 너 기사 못 쓰는 거 내가 알아. 왜냐하면 이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떤 기자가 기사를 쓰겠어. 검찰하고 이제 검찰을 상대로 들이박는 사건인데 예.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 사건 수사팀 그리고 검찰 이 관계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등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를 대표하는 인간들이에요, 다. 윤대진,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련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서울청 이제 광수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경찰청의 이제 범죄정보과 거기에 대장이 누구였냐면 황운하 당시 이제 현 의원이었어요. 이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검경 간의 이제 대립에 완전 최전선에 붙은 사건이어서 네네. 대한민국 기자들이 기사를 다 어떻게 쓰냐면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라는 식으로 다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용산 세무서장이 너무나 많은 범죄 혐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대박이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취재하게 하겠다. 그렇게 취재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 윤우진 씨에게 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는 문자 메시지의 실물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저거 말고 이제 윤우진 씨의 범죄에 대해서 기사를 여러 개 썼고요. 네. 그걸 아무리 써도 아무런 반향이 안 일어나고 제가 기사를 쓰면 항상 검찰 간부들한테 전화가 와서 왜 이래? 우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이었어요. 와, 미친다.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시기였다가 11월, 12월 경에 이제 2012년 12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변호사 소개했다라는 이제 이제 부장검사 윤석열 있죠. 네. 저 사람 관련된 기사를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쓴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저 변호사 소개 의혹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 네네네. 윤우진 관련된 범죄 혐의인데 어쨌든 이 사건이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대박이다. 와, 방금 말씀하신 게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 내가 얘기했지, 이 사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검찰, 언론. 검찰, 언론 다 들어가 있잖아.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2012년에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한 게 한 7, 8월 전인데 제가 취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윤우진 씨가 해외로 도피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었고 당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면 검찰에 다 보고가 돼요.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네. 그러면 사실은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어떤 공무원을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공무원이 느닷없이 해외로 출국을 하면 검찰이 오히려 눈이 뒤집혀서 저 사건을 뒤져야 되는데 그렇지. 이 사람이 해외로 출국을 했는데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와.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경찰 관계자들한테 아니 그럼 검경하고 합동으로라도 이거 붙잡아야 되지 않냐 했더니 네.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뭐 계속 그런 식이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2013년에 이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2013년 4월달에 이 사람이 이제 자진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해외 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돌아다니다가 아, 윤호진이가. 인터폴에 체포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 심지어는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포승줄에 묶여서 이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윤호진 씨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냐 물어보니까 풀려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게 왜 풀려났냐 그랬더니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대요.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 나갔다라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랬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여튼 뭐 그랬던 제가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그거를 기사를 못 썼던 게 그때 이거를 계속 기사를 쓰려고 하니까 못 쓰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어쨌든 이 사건 관련돼서는 기사를 쓰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우리 기자님은 당시에는 어느 언론사 기자였어요? 동아일보. 동아일보였어요? 네. 하여튼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도저히 돌파가 안 되는 사건이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뭐 하여튼 그 고민하다가 이 사건이 이대로는 안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했었던 일이 제 휴대폰에 이 사건 관련돼서 그동안 취재했던 것들 자료들 다 모아서 폴더 하나 만들어서 휴대폰에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 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 휴대폰을 대단하다. 바꿀 때마다 그 폴더를 계속 옮겨다면서 내가 이 사건에 있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랬던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어. 그럼 그게 생각이 났어? 아니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네. 그 종종 계속 듣고 있었던 거라 저는 윤석열 아, 씨의 그래요? 그 지금 아까도 틀었던 26분 녹음 파일은 제가 휴대폰에 항상 갖고 다니는 거니까 심심할 때마다 들었어요. 추억의 플레이리스트처럼. 우리가 아이유 듣듯이 김광석 노래 듣듯이 그걸 들어? 노래. 김광석 노래처럼 계속 들은 거야. 야,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뭐 기자 생활하면서 진짜. 도저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네. 뭐 경찰이 그 뇌물수수 혐의, 그 뇌물수수 혐의도 심지어는 와, 2012년에 영화다, 뇌물을 영화. 줬다는 업자가 경찰에 들어와서 다 실토합니다. 내가 줬다고. 뭐 골프장에 돈을 파킹해 놓는 방식으로 뭐 저기 돈을 줬다. 다 실토합니다. 그러면 수사가 돼야 되잖아요. 네. 아무것도 수사가 안 돼요. 이게 하여튼 희한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어쨌든 이 사건은 암장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정도 사건이 암장될 수는 없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기대는 했었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사실 뭐 김용진 저희 이제 대표하고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후보자 때도 제가 이 기사를 쓸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잖아요. 네. 인사청문회가 월요일 날 열렸는데 금요일 날 서면 답변이 국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때는 최대 관심사가 이제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이 이제 최대 관심사니까 모든 청문위원들이 다 똑같은 질문했어요. 근데 윤석열 씨가 뭐라고 답변할지 저는 그러니까 저하고 분명히 통화를 한 게 있으니까 네. 최소한 변호사 소개 의혹은 인정하고 뭐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끝날 문제였거든요. 그때 경찰에서도 이 사건은 뭐 잘 돼봐야 과태료 70만 원 이렇게 얘기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소개한 게 인정이 돼봐야 과태료 70만 원 정도였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서면 답변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딱 보내왔어요. 제가 이거를 국회의원실에서 받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이 문서로는 이렇게 해도 청문회장에 나가서는 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때 좀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지나갈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때 이제 주광덕 의원이 첫 질의자로 딱 나서요. 첫 질의자로 나서서 청문회 시작이 되자마자 첫 질문이 뭐였냐면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그게 첫 질문이야? 그게 첫 질문이었어요. 저하고 똑같은 질문하는데 윤석열 씨가 바로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뒤로 딱 제 몸을 빼는 모습이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때 저희 뉴스타파 대표였던 김용진 대표한테 찾아가서 이건 아니지 안 될 것 않느냐.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뭐 윤석열이 뭐 검찰 개혁의 화신이고 뭐를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가
뭐 결정한 검찰총장 후보자인 걸 다 떠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이건 기사를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김용진 대표가 음악 대신 듣던 녹음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김용진 대표가 와. 아니 뭐 첫 질문이라 당황해서 그랬을 수 있으니까 질문 몇 개 더 들어보자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시간 다 더 들었어요. 근데 계속 첨예한 시작하자마자 한 30분 동안 그 질문밖에 안 나왔거든요, 윤호진. 네. 근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내가 변호사 소개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난 이 사건에 아무렇게든 개입한 사실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반복하는 걸 보고 뭐 1초도 고민 안 하고 김용진 대표하고 저하고 쓰자. 아. 뭐 이거 기사 쓰면 하고 시끄럽게 됐겠지만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거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안이니까 무조건 쓰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날 그래서 오전 한 10시, 11시 그때부터 이제 이 제작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그 보도가 나갔습니다. 녹취까지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당시 문재인 정부 지지하셨던 분들이 뉴스타파 쓰레기, 이 반문 채널 구독을 다 취소하고요. 후원 다 끊고요. 저 반문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저한테 많은 교훈을 준 사건이에요. 저한테는 진짜,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큰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훗날 진실이 밝혀지면 뉴스타파가 혼난 만큼 다시 신뢰를 얻고 덕을 받고 신뢰를 그렇죠. 다시 회복하냐? 회복하고. 그게 또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안 그거는 되죠. 영화에서나 가능한 네. 일이야. 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과정. 저 지금 그 매불쇼 그냥 시청자처럼 계속 아, 보고 있어요. 와, 이 너무 영화야, 지금 이거는.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예. 이게 사실 2012년 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위 사실과 관련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정말 그 기자님의 어떤 그 정말 기자 정신으로 판단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그 청문회 때는 사실 변호사법 위반 자체는 인정했어도 공소시효는 지나 있는 상태라 그냥 그 당시 분위기로는 그냥 뭉개고 갈 수 네. 있었어. 그러니까 인정하더라도. 그 분위기였어. 근데 그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맨날 듣던 건데 참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했던 거야. 이 영화 같다 진짜. 영화다. 진짜. 근데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화야. 2023년 9월에 수사가 들어오잖아요. 검찰을 동원해서 자기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뉴스타파.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어지는 거예요. 복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당했는데 지금 한상진이 다시 복수한 거지. 와, 이건 진짜 영화네. 지금 그러니까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야, 그래도 이게 참. 그 변호사법 위반해봐야 그 70만 원 벌금 무는 건데 이게 이제 이자가 붙어갖고 400억이 됐어요. 야, 진짜 그건 이자가 비싸다. 붙어가지고 400억이 됐어. 이게 무슨 뭐 엔비디아야 뭐야. 400억이 돼버렸어. 70만 원짜리가 와. 400억. 참. 와, 참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 스토리는 그 12년도부터의 이 과정이 너무 쉽고 이해가 쏙쏙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알려줬으면 많이 좋겠어요. 알려줘야 진짜. 돼. 이거는 정말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사건.